하지만 인조와 공신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조는 정원의 주장에 대해 그대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듯하다며 묵살했습니다. 특히 압록강에서의 결전을 주장하는 사간원의 젊은 관원들에 대해서는 연소한 대간들이 군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망발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인조는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당시 대부분 조정 신하들은 어떤 거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청군이 쳐들어오면 이 조정과 신하들은 일단 강화도로 피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장기간 이제 바다를 이제 방파제 삼아서 항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인조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대국을 자기가 아주 치밀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다스파의 의견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윤왕하고 정원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조와 공신들의 대책이란 마치 고려 무신 정권처럼 강화도로 들어가 숨는 것이 전부였던 셈입니다. 물에 약한 유목민의 특성만을 믿은 것이지요. 하지만 인조는 알고나 있었을까요? 청나라에는 3년 전에 귀순한 공유덕의 수군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36년 12월 9일) 예고한 대로 청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기어코 시작된 것입니다. 인조실록 14년 12월 14일에는 저물 무렵에 임금을 태운 수레가 출발하려 할 때에 태복시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없었는데 내승 이성남이 왕이 탈 어마를 끌고 왔다. 수레가 숭례문에 도착했을 때 적군이 이미 불광동까지 왔다는 소식을 접했으므로 왕이 남대문 물루에 올라가 신경진에게 문 밖에 진을 치도록 명령하였다. 최명길이 적진으로 가서 변동하는 사태를 살피겠다고 청하니 드디어 명길을 보내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 왕이 돌아와 수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이때 변란이 창졸간에 일어났으므로 왕을 따르는 신하 중에는 간혹토보로 따르는 자도 있었으며 성안 백성들은 부자, 형제, 부부가 서로 흩어져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초경이 지나서 임금이 탄 수레가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1018년의 거란 전쟁과 비교가 됩니다. 우선 침략군의 기본 전술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한겨울인 12월에 압록강을 건넌 것도 똑같고 속전속결을 추구해서 중간에 있는 성을 거치지 않고 수도인 개경과 한양으로 직행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1018년에 벌어진 전쟁에서 고려는 거란군을 침략 당일에 요격하여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1636년의 청나라군은 아무런 저지도 없이 불과 5일 만에 한양으로 밀어닥칩니다. 무능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했습니다. 인조는 허둥지둥 강화도로 도망치려 했지만 청군의 전격적인 진격에 막혀 이곳 남한산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인조는 강화도로의 피난만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는 농성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굶주림과 추위가 남한산성의 조선군을 덮칩니다. 하지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는 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가 하늘을 날지 않는 한 강화도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조의 믿음과 달리 청나라에는 이미 수군이 있었고 강화도도 순식간에 함락당했기 때문입니다. 1636년 12월 달에 청태종이 내가 미친 날 쳐들어간다 통보를 하고 12만 대군으로 쳐들어왔는데 9일날 압록강을 건넜어요. 그 건넜다는 소식이 12일날 서울에 도착했는데 13일날 평양을 통과했다는 연락이 들어오고 14일날 개성을까지 왔다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허겁지겁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나오는데 14일날 남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청나라 군대가 마포 월드컵 경기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보름 만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게 하루에 한 20-30km씩 걸었다는 얘기예요. 보병으로 구성된 일본군이 완전군장을 하고 부산을 출발해서 보름 만에 서울에 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저항도 안 받고 무인지경에 그냥 부지런히 걸어서 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조선은 아무것도 군대가 없었다는 얘기죠.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넌 지 닷새 만에 마포까지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무인지경을 말 타고 막 달려온 거예요. 쏜살같이. 실제로 평양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은 파발마가 개성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가진 파발라가 서울 도착한 거하고 청나라 군대가 도착하고 거의 동시에 서울에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청나라 군대가 보인다고 파발마가 쫓아온 게 14일인데 14일 날 같은 날 청나라 군대가 월드컵 경기장 앞에 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묘호란 때 그런 치욕을 겪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한번 붙어보자 소리까지 나왔는데 선전포고를 하자 뭐 별놈 소리가 다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압록강이나 대동강이나 뭐 어디서든 한번 붙어서 싸워보고 길을 내줘야 될 건데 청나라 군대는 칼 한 번 안 보고 그냥 막 말 타고 쫓아서 마포까지 와버린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쟁은 준비가 돼 있는 자가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이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조선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주둥이로만 입으로만 싸우자 뭐 했었는 거 그에 불과한 거예요. 조선에는 온통 막 책상 물림들만 책상가에 앉았고는 아무 대책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뭔 뜻인지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선전포고가 참말로 붙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선전포고를 하느니 뭐 결사항전을 하느니 했는데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나 조선은 일본이나 청나라 적수가 되지는 못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군대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인적 구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무 참말로 나가서 싸울 사람, 참말로 성을 싸고 군량미를 비축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책상 물림들이 책상가에 앉아서 주둥이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요. 막상 이제 인조가 남대문을 나가다가 못 나갔죠. 그 이제 앞에다가 신경진을 시켜서 막 군대를 남대문 밖에 진을 치게 하고 자기 이제 되돌아 들어갔죠. 나가면 잡히니까. 그러고 이제 지천공이 자진해서 나서가 내가 가서 강화 협상을 할 테니까 빨리도 피하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천공이 찾아가서 왜 쳐들어왔냐, 뭐 우리 강화를 하자,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는 사이 시간을 벌어주니까 이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지천공이 나서지 않았으면 남대문 앞에서 인조 서로 잡혀서 포로가 되고
5일 만에 전쟁이 끝났을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항복하는데 5일 걸린 세계 기록을 세웠을지도 몰라요.